현대에 건물주가 있다면 과거에는 대지주가 있었습니다. 넓은 땅을 가진 대지주. 이들이 재산과 권력으로 농민을 괴롭히고 큰 이익을 얻는 것은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큰 사회적 문제였는데요.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토지개혁을 외치게 된 이유도 바로 이들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전북학당에서는 조선 후기의 빅 이슈, 토지 문제와 유영원과 실학자들이 제안한 여러 가지 토지 개혁안을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부동산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하듯이 과거에도 토지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평범한 백성에게는 농사지을 땅이 필요했고 신하들은 그 땅에서 나오는 곡식으로 월급을 받았으며 국가는 신하에게 땅이나 세금을 받을 권리를 주면서 충성을 요구했죠. 고려시대까지 법적으로 나라의 소유였던 토지, 조선시대부터는 개인도 가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몇 가지 문제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권력자들이 더 큰 땅을 가지기 위해 힘없는 백성의 땅을 빼앗고 땅을 빼앗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대지주의 밑에서 농사를 짓는 이른바 소작인이나 노비가 되었죠. 조선 후기, 전쟁으로 국토가 파괴되며 농사지을 땅이 부족해지자 평범한 백성들은 더더욱 가난해졌다고 합니다. 부자의 땅은 경계가 서로 있다 끝이 없고 가난한 이들은 송곳 하나 채워놓을 만한 땅도 없게 되어 빈익빈 부익부로 급기야는 부정한 이익을 꾀하는 무리들이 토지를 모조리 갖게 되는 한편 양민은 식솔들을 이끌고 떠돌아다니다가 머슴살이로나 들어간다. 전쟁으로 피난을 떠나고 전국을 여행하면서 책 바깥의 현실을 두 눈으로 직접 본 한계 유영원. 그는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토지 제도부터 바꿔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반개의 어떤 실학이 아주 대단한 것은 국가의 어떤 총체적인 개혁이라는 거, 어느 한 부분의 개혁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한 전면적 개혁에 이제 토대고 가장 핵심으로서 내세운 것이 이제 토지제도 개혁이잖아요. 공전제. 그건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조선은 농업사회고 그 기반은 당연히 이제 농토고 그런데다가 이 시대에 이제 임진왜란 후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부자들은 굉장히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토지가 없고, 그러니까 부자는 자꾸 이제 더 큰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고, 이걸 개선하지 않고서는 어떤 개혁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게 조선을 새롭게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토지제도 개혁을 가장 좀 근본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반개 개혁론은 내가 보기 이런 것 같아. 양민. 그러니까 백성들을 살 수 있게끔 하고 그걸 토대로 개혁을 한다. 그렇다면 유영원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토지 제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고대 중국의 주나라 정전제였다고 합니다. 농민에게 공평한 소득을 약속했던 정전제. 유영원의 반개 수록은 이 정전제로부터 출발합니다. 옛날의 정전법은 이상적인 토지제도였다. 경지정리가 올바르게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바로잡히는 법이다. 백성은 일자리를 갖게 되고 병사를 따로 모집하는 폐단도 없어진다. 유영원은 고대 중국의 이상국가가 펼쳐질 수 있었던 것은 올바른 토지제도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정전제를 바탕으로 조선에 맞는 새로운 토지제도, 균전제를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이 균전제는 어떤 제도일까요? 새로운 제도를 제안한 유영원의 목표는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첫째, 모두가 토지를 나누는 것. 둘째, 부담도 함께 나눌 것. 이를 위해서는 먼저 모든 토지를 국가가 가진 뒤 땅을 고르고 차별 없이 나눠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영원의 개혁안은 국가가 백성에게 신분과 역할에 따라 땅을 지급하면서 시작된다고 하네요. 모든 농민에게 땅을 보장하며 왕족을 제외하면 누구도 12경 이상 가질 수 없는 제도, 농사짓는 사람에게 토지가 돌아가야 한다는 원칙, 경자유전의 원칙은 오늘날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토지제도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땅에 대한 세금, 전세인데요. 과거에는 토지의 세금을 거두기 위해 곡식 수확량에 따라 이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땅의 상태를 고려한 정책이었지만 수확량을 거짓으로 기록하고 탈세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네요. 이를 막기 위해 유영원은 반개 수록을 통해 땅은 실제 크기에 따라 나누고 세금은 수확량의 10분의 1이 적당하며 그 외의 세금은 없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세와 함께 조선 백성의 중요한 의무였던 군역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농민 4명이 있으면 1명이 군사가 되고 나머지 3명은 그가 군사로 일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내는 것이죠. 모든 백성을 생각한 공정한 제도, 균전제. 만약 균전제가 실행되었다면 조선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유영원은 자신이 반개수록을 집필한 전라북도 부안을 기준으로 균전제의 효과를 미리 계산해 보았다고 하는데요.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균전제를 도입하면 이전에 비해 2배가 넘는 세금을 거둘 수 있고 병사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반개 유영원은 그의 토지 개혁안을 통해 백성의 안정과 국가의 안정을 모두 이루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할하다, 즉 비현실적이다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정말 유영원의 토지제도는 현실에서 이루기 어려운 제도일까요? 지금 무상몰수, 무상분배잖아요. 이게. 이게 토지를 전부 다 국유화해가지고 그것을 신분에 따라서 이제 나눠주겠다 이런 거니까 문제는 이제 토지 가진 사람들이 그 쉽게 그걸 내놓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좀 비현실적인 이런 개혁론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연구자들도 그렇고 아마도 조선시대에도 그런 이제 얘기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분들이. 반개도 나름의 이제 우려가 이런 것들을 개혁해 나가려고 할 때 기득권층들의 소유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니까 나름의 이제 그 무상으로 국유화 시키려고 했을 때 적어도 이렇게 등급에 따라서 달리 해주는 것들이 그나마 가진 자들의 어떤 이제 협조 이런 것들을 끌어낼 수 있는 방책도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아무튼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문제였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반개가 바라볼 때 이걸 개혁하지 않고서는 한 발도 못 나간다.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 경제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만이 되는 거고 방향은 결국 이것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최선의 나름의 어떤 고민 끝에 내린 것이고 이것이 적어도 그대로는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의 우리가 나가야 할 하나의 좌표라고 할까 이런 것을 제시한 의미로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다른 실학자들은 유영원의 개혁안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유영원을 본받아 학문을 닦았던 성호 이익. 이익은 유영원의 파격적인 개혁안을 지주들이 반대하지 않도록 조금 더
현실적인 방법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한 농부에게는 필요한 최소한의 땅을 보장하고 그 땅은 절대로 팔 수 없는 대신 나머지 땅은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한전제라고 부릅니다. 한편 다산 정약용은 유영원의 개혁안 대로 농부 한 명당 토지를 지급할 경우 인구가 변화할 때 대처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땅 크기에 맞게 배치한 농부들이 함께 농사를 지은 뒤 수확한 곡식을 분배하는 방법, 이른바 여전제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유영원과 그에게 영향을 받은 두 학자가 바로 농촌과 농민을 위한 정책을 연구한 이른바 중농학파 3인방이며, 이처럼 다양한 토지개혁의 바탕에 바로 반개 수록이 있었다고 하네요. 농자 천하지 대본. 농업이 세상의 근본이었던 조선. 대부분의 백성들은 매일 성실하게 일하는 농부였고, 이들이 다른 걱정 없이 농사에 전념하는 것이 국가가 발전하는 길이었습니다. 국가의 기틀을 바로잡는 토지 제도를 시작으로 신분제, 과거제 등 조선 사회에 파격적인 변화를 제안한 유영원. 반개 수록 속 사회 개혁이 조선 사회에 또 어떤 긴장감을 주었을지가 궁금하다면 다음 전북학당을 기대해 주십시오.